영실 씨는 참 사람 복도 지지리도 없네. 어쩌냐? 67세 이영실님은 모임을 마치고 돌아서던 순간 뒤에서 들려온 이 수군거림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사람들을 챙기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애써왔지만 돌아보면 정작 자신 곁엔 남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칭찬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옆에 머무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영실님은 조용히 이런 의문을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사람들한테 뭘 하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어렵고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인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믿고 싶어지는, 즉, 인복이 좋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실천하는 3가지 행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첫 번째는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할수록 더 지치고 오히려 마음은 더 외로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사람 복은 착하고 따뜻한 사람에게 붙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 관계에서 더 안정적으로 사랑과 신뢰를 얻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7세 이영실 님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모임에서 분위기를 맞추느라 마음을 썼지만 정작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들려온 사람 복도 지지리도 없네라는 말은 그녀를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왜 자신은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해도 돌아오는 건 허무한 뿐일까? 그런데 그녀가 유심히 지켜본 한 지인은 달랐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칭찬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늘 사람들 곁에 편안하게 자리 잡는 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영실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떠올리며 깨달았습니다. 그 지인은 사람들에게 친절하되 선을 명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대신 상황을 봐서 정중히 거절할 줄 알았고 누가 말을 과하게 요구하면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선을 긋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심리학회 연구에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는 경계 설정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합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상대도 그의 에너지를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계가 없는 사람일수록 피로도가 높고 주변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의 마음만 달아버리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영실님에게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그녀가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탁은 점점 많아지고 그녀의 호의는 감사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베풀면서도 정작 상대는 그녀를 깊이 존중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실님은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번거로운 부탁에는 부드럽게 이번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해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놀랍게도 상대는 금방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적 대화나 지나친 요청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경계를 세우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걱정입니다. 하지만 심리 전문가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경계가 없을수록 관계는 더 빨리 깨지고 경계가 있을수록 관계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사람의 기준과 태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부드럽지만 선이 있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더 가까이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이영실님이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잘해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타인을 대하는 사람, 경계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사실입니다. 경계는 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은 인복의 기초가 됩니다. 진정한 인복은 선을 긋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선이 있어야 마음이 지치지 않고 마음이 지치지 않아야 비로소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힘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두 번째는 말보다 행동의 일관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말이 화려하거나 친절하다고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반대로 말은 많지 않아도 태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고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바로 인복을 만드는 두 번째 축입니다. 이영실님이 유심히 바라보던 모임 속 지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친절하지도 않았고 과하게 다정한 말투를 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켰고 누구에게든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지나치게 잘하거나 감정을 앞세워 분위기를 흔드는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단단한 태도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고 그래서인지 그의 주변에는 늘 편안한 대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이영실님은 어느 순간 자신이 사람에 따라 태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맞춰주고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조용해지거나 피하는 행동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날은 힘든 감정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지나치게 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상대에게는 일관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고 결국 깊은 신뢰관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상대에게 신뢰를 느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의 태도가 언제나 비슷하게 유지되는가라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적은 사람, 말보다 행동의 패턴이 안정적인 사람에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즉, 큰 배려나 커다란 친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과 내일의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 이 예측 가능성이 사람을 가까이 머물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실님은 이 점을 스스로 돌아보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과하게 잘해주지 않았고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도 도망치듯 거리를 두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요청이 있으면 이전처럼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을 사용하며 감정이 아니라 판단을 기준으로 행동하려 했습니다. 또한 약속을 줄이는 대신 한 번 한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기준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가 쌓이자 관계의 흐름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무턱대고 의지하거나 기대려는 태도를 점차 줄였고 대신 이전보다 더 편안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실님은 말의 양을 줄였는데도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안정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관계가 불안정했던 게 아니라 내 행동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구나. 일관성은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기억되고 태도의 반복이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년기의 관계는 감정 기복이 적은 사람, 오늘의 태도와 내일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에게 자연스레 마음이 기울기 마련입니다. 결국 인복이 좋은 사람은 특별히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스스로의 기준을 크게 흔들지 않고 지키며 감정이 앞서더라도 행동에서 크게 요동치지 않는 안정성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이 꾸준함이 곧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야 사람들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관계의 힘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비슷할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전보다 더 쉽게 흔들리는 순간이 생기곤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이 오래 남고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이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정이 안정된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감정의 균형은 관계의 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이영실님도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을 자주 경험해 왔습니다. 정말 힘든 날에는 별것 아닌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밝은 척 하던 날은 집에 돌아와 혼자 마음이 내려앉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날카롭게 말하면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고 반대로 본인이 조금 서운한 말을 했던 날에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원만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크게 출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유심히 지켜본 그 지인은 감정적 동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 농담을 조금 지나치게 해도 허허 웃으며 넘기고 모임에서 의견이 엇갈려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표정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감정이 앞서기보다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말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태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에게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감정 기복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어떤 감정으로 반응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혹은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영실님은 이 점을 깨닫고 감정 관리에 조금씩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바로 대답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누가 서운한 말을 했을 때도 그 자리에서 바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집에 돌아와 잠시 스스로의 감정을 적어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계속 마음을 흔들던 무의식적인 반응을 줄이기 위해 하루 10분 멈춤을 실천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TV도 휴대폰도 켜지 않고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하루 동안의 작은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을 바로 끊어내지 못하더라도 아,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소한 관리가 쌓이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도 마음이 움츠러들었지만 이제는 저 사람의 기분 문제이지 나와 직접 연결되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나와 분리하는 능력이 생기자 감정적 거리 확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영실님은 본인의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에 불필요한 의미를 덧씌우며 스스로 감정을 키웠다면 지금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이 변화는 관계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정 관리라는 것이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아차리고 상대의 말과 내 감정을 분리해 해석하며 감정이 지나치게 올라갈 때 한 박자 쉬어가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관계에서 훨씬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주변에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예측 가능성은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감정 관리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복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결국 이영실님이 깨달은 것은 간단했습니다. 감정은 통제가 아니라 관찰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관찰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부드럽고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그 여유가 바로 인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복이 좋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세우고 말보다 행동의 일관성을 지키고 감정의 흐름을 스스로 관리하는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에는 소박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실님의 사례처럼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만큼 마음이 지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복은 누군가에게 더 많이 베푸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하고 더 깊어지길 바라기 마련입니다. 그 깊이는 화려함이나 과한 친절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경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감정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상대도 편안해지고 이 편안함 속에서 신뢰와 존중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복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세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계를 조금 세워보는 것, 하루의 행동을 일정하게 맞춰보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평온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하고 편안한 인연이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